무릇 사람은 공경하면 멀어지고 친밀하면 업신 여김을 받느니라.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강진 귀양살이. 그곳에서 정약용은 온갖 분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유배온 선비를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며 위로하던 사람들, 추운 겨울밤 땔감을 나눠주던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러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정약용은 이상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 감사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도움은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밥이 조금 늦으면 불평하고 부탁을 거절하면 섭섭해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잘해줄수록 무시한다는 것을, 익숙함이 존중을 앗아가간다는 것을, 거리감이 사라지면 예의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경고했습니다. 너무 낮추지 말라고,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모든 이에게 다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자꾸 주면 당연하게 여기느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베풀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마음이 어느새 욕구로 바뀝니다. 당신이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덜 해주면 섭섭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만 바꿔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품격을 지키는 방법을 알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5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친절이 무시로 변하는 이유. 첫 번째, 친절이 무시로 변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자꾸 주면 당연하게 여기느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릅니다. 끊임없이 주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기만 하면 그 가치를 잃습니다. 유배 초기 정약용을 도왔던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유배 온 선비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 주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마음이 고마워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를 가르쳐주고 병든 이를 돌봐주고 어려운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약용을 존경했습니다. 감사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정약용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탁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정약용이 바빠서 도와주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베풀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계속 받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값어치를 잃으니라. 힘들게 얻은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오래 기다려 얻은 것은 소중히 다룹니다. 하지만 쉽게 얻은 것은 함부로 대합니다. 언제든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여깁니다. 당신이 너무 자주 도와주면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게 거리감이 사라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거리감 없이 지내던 이들이 무례해지는 모습을, 친밀함이 지나쳐 예의를 잃는 모습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낮추면 사람들이 밟고 올라서느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너무 낮추면 사람들은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너무 많이 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 친절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귀한 것은 아끼고 흔한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친절이 무시로 변하지 않을까요? 정약용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품격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 거리두기. 가까워 넘지 말고 멀 때 끊지 말라. 정약용이 평생 지킨 관계의 원칙입니다. 가깝되 선을 넘지 않고 멀 때 인연을 끊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이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친절하되 거리는 유지했습니다. 온화하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거리가 존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사람을 궁금해합니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는 가벼워지느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신비로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 무게감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면 품격이 사라집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깊이가 있습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함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부드럽게 돌려 말했습니다. 지나친 부탁을 받으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모든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정약용을 더 존중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곧 기함이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허락하면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의 시간은 값어치를 잃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응하면 당신의 존재는 흔해집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탁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절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침묵의 힘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지키는 선이 있느니라.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대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느니라.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너무 멀면 인연이 끊입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무게를 잃지 않기. 가벼이 웃고 쉽게 허하는 자는 신뢰를 잃으니라. 정약용이 경계한 두 번째는 가벼움입니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 쉽게 흔들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무게를 잃게 만듭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그것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날마다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유배지 사람들은 정약용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느니라.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면 넘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품격이 있습니다. 쉽게 웃고 쉽게 화내고 쉽게 슬퍼하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은 무게가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말을 아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험담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지고 행동이 많으면 경솔해지느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이것저것 다 떠드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쓸데없이 행동이 많은 사람은 경솔해 보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깊이가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약용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자에게 사람들이 모이느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침착한 사람 곁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무게 있는 사람 곁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당신이 쉽게 흔들리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당신이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당신이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쉽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함부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건습니다. 쉽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존재감이 있느니라. 항상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항상 의지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쉽게 구하지 않는 사람은 무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당부했습니다.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하느니라.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드러낼 때를 알고 감출 때를 아는 것, 이것이 품격입니다. 무게를 지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 행동, 선을 명확히 긋기. 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느니라. 정약용이 강조한 세 번째는 경계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경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선을 넘습니다. 한 번 허락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두 번 허락하면 세 번째는 당연해집니다. 그렇게 경계가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버릇이 되느니라. 첫 번째 무례를 넘기면 두 번째 무례가 옵니다. 작은 신뢰를 그냥 두면 큰 신뢰가 됩니다. 처음에 선 넘기를 허락하면 나중엔 모든 선이 사라집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손함이었습니다. 말투가 조금 거칠었습니다. 태도가 조금 건방졌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처음부터 바로잡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태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것을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느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원칙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경계 없는 사람은 침범당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허락할 수 있는 것과 허락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넘어도 되는 선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선을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계가 더 강하니라. 정약용은 말로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거리를 두었습니다. 무례하면 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거리가 가장 분명한 경계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에게는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이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는 이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무례를 넘기지 않는 것이 모든 무례를 막는 길이니라. 정약용의 가르침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 넘기를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도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허물면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무례를 넘기면 사람들은 계속 무례합니다. 정약용은 또한 침묵과 거리로 선을 표현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러났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침묵과 거리가 가장 분명한 선이니라. 말로 경고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강합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거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이 더 분명합니다. 선을 긋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행동입니다. 네 번째 행동 가치를 드러내기.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귀히 여기지 않느니라. 정약용이 강조한 네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학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유배온 죄인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학자를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자를 누가 높이 받들겠는가?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헛되이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무 때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먼저 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는 시간, 글을 쓰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지켰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그 시간만큼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의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느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사람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은 귀합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사람은 소중합니다. 함부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가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모든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만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을 빼앗는 만남은 거절했습니다. 그 선택이 정약용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항상 있는 사람보다 꼭 필요한 순간에 있는 사람이 귀하니라.
정약용의 가르침입니다. 늘 곁에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달려가면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언제나 응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당신이 늘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흔하게 여깁니다. 정약용은 또한 말로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침묵으로 지키는 가치가 말보다 강하니라. 가치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들도 느낍니다. 당신이 품격을 지키면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았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품격은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이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네 번째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 변하지 않는 원칙.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를 잃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면 존중을 잃으니라. 정약용이 강조한 다섯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나 마지막 날이나 같았습니다. 학문에 정진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원칙, 모든 것이 일관되었습니다. 그 일관성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는 믿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내일 저렇게 말하는 사람. 유익이 되면 친절하고 이익이 없으면 냉정한 사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읽고 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기분에 따라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음이 곧 신뢰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일관된 것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고 내일 저러하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황에 따라 변하면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정약용은 자신과의 약속을 먼저 지켰습니다. 남에게 약속하기 전에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으면 매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편의 글을 쓰기로 했으면 반드시 썼습니다. 제자를 가르치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쳤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남과의 약속도 지키느니라. 정약용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에게 약한 사람은 남에게도 약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남과의 약속도 어깁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거짓 없이 살았습니다. 약속하면 지켰습니다. 말하면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약용의 말을 믿었습니다. 정약용이 약속하면 안심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면 의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느니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변하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18년의 세월 동안 정약용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배우려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행동입니다. 사람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정약용이 18년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남긴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친절하다가 나중엔 무례해지는 사람, 거리가 가까워지자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거울이라는 것을,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만큼 사람들도 당신을 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무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자가 세상에서도 귀함을 받느니라.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5가지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거리를 두십시오. 가까우되 선을 넘지 말고 멀 때 인연을 끊지 마십시오. 둘째, 무게를 지키십시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말을 아끼십시오. 셋째, 선을 그으십시오. 첫 번째, 무례를 넘기지 말고 침묵으로 경계를 보이십시오. 넷째, 가치를 드러내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함부로 내어 주지 마십시오. 다섯째, 일관되십시오. 변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니라.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납니다. 거리를 지키는 것, 무게를 잃지 않는 것, 선을 긋는 것,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제대로 대접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야 하느니라.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관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